둘 캐릭터는 다른 미디어 매체에서는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적인 부분은 좀 많이 건드린 편인데 림버스 컴퍼니에서는 여러모로 친밀감이 좀 많은 불속성 협회네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크니 여러분. 프로젝트 세계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코너 프로젝트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자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이버펑크 도시의 가문룬 라라드라고 합니다. 리우 협회는 좀 개인적으로는 림버스 컴퍼니에서 이제 협회 기준에서는 제일 인격이 많고요. 2025년 6월 1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루이나에서도 제일 많은 인상과 감정적인 스토리를 많이 남긴 협회예요. 리우 협회가. 그래서 여러모로 림버스랑 라이브러리 루이나 둘 다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협회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의 스포일러는 최대한 피하되 등장인물과 캐릭터의 행동에 대한 스포일러는 약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자, 리우 협회, 유형, 해결사 협회, 이름 유래, 중국어의 6기죠. 업무는 대규모 전면 전투입니다. 아주 씹상남자 업무죠. 속이는 거 없이 그냥 정정당당한 대규모 전투, 전쟁, 싸움, 아주 도시 특화라 볼 수 있어요. 3급 기관은 하나협회, 당연히 하나협회죠. 하나협회는 모든 협회의 상급 기관입니다. 등장하는 작품은 라이브러리 루이나 그리고 림버스 컴퍼니입니다. 림버스 컴퍼니는 이제 스토리 안에선 없고요. 인격으로만 존재해요. 아직까지는 8장에 나온 지금의 시점까지도 리우 협회가 직접 스토리에 연관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리우 협회 왜 이렇게 뜨거운 협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오 보시면 아주 불불거리죠. 에이스가 좋아하겠어. 아주 따뜻, 화목, 그리고 불꽃처럼 불사르는 것. 리우 행동 강령입니다. 전투를 담당하는 제6협회. 유래는 중국어의 6. 중국에서 6은 일종의 길한 숫자로 여겨지며 순조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흐를 리우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터넷 언어로 666을 쓰면 잘한다 등의 의미로 표현된다. 아, 이건 몰랐는데. 악마의 숫자라서 좀 불길할 줄 알았는데. 여담으로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8인데 중국어로 8의 발음은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를 가진 파 차이의 파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불꽃과 용의 흐름으로 표현한 6이 협회 마크다. 담당 업무 및 활동 특징. 저 녀석들은 전면전에 강한 전쟁 특화 전투협회야. 저번에 봤던 시협회 녀석들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편해. 롤랑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투. 그것도 대규모 전면전에 특화된 협회이다. 이후 추가된 설정으로는 협회 부장의 적의 대장과 일길토를 벌이고 나머지 인원들을 일길토에 방해하지 못하게 나머지 적들을 제압하는 형식을 띈다. 그렇기에 어느 쪽이든 대장급 인물이 죽으면 전황에 크게 기운다. 그럴만도 하네. 시협회와 반대로 전면 돌파를 선호한다. 무조건 닭돌만 하는 것이 아니며 남부지부 1과와 2과의 경우에는 전투 도중에 임기응변 상황을 뒤집거나 아예 처음부터 이길 수밖에 없게 전략을 짠 다음 전투한다고 한다. 이거는 약간 좀 성향이 좀 다른가 봐요. 아마다. 누가 위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리우 협회에 들어오는 의뢰들은 복잡한 전략이나 특수한 작전은 필요 없는 그저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싸워야 하는 의뢰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 때문인지 감정과 전투의 흐름을 중요시한다. 다들 다 집단 전투를 전문으로 하며 제식 무기 역시 사용자의 감정을 고조시켜야 화력이 강해지기에 사교성이 좋지 않아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나 감정 기복이 적고 냉정한 사람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듯하다. 식사 시간에도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다. 또한 집단 활동을 중시하기에 각 과의 부장들도 민망을 우선하여 배치한다. 작중에 등장한 리우 협회의 모든 부장들은 부하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식 장비. 제복은 하얀 와이셔츠와 붉은 넥타이, 검은 정장 한 벌을 기본적으로 제공받고 4과 이상의 협 의원들은 붉은 외투도 추가로 받게 된다. 복장의 디자인은 과마다 조금씩 다르며 외투와 정장 상의에는 M사의 특이점인 월광석을 새긴 자수가 있어 정신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아, 이건 몰랐는데. 이 자수는 높은 과에 배정받을수록 늘어난다. 제식 무기는 장갑, 항검, 언얼도 등 다양한 무기를 쓴다. 리우 협회의 인격 메르소와 그레고르 사례를 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갑이나 의수 등으로 대처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장갑 또한 리우 로자가 반장갑을 끼고 다니는 등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듯. 협회 중 제식 무기의 종류가 제일 많다. 츠바이, 시, 쉔크, 세븐 등은 각자의 특성에 맞은 검 한 자루를 사용하고 하나 또한 부정형의 검은 금속 하나를 사용하며 제바찌, DH 웨오피가 2종류 정도를 사용하는 한편 리우는 최소 3종류이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한테 많이 맞춰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확실히 네가 편하게 싸울 수 있는 걸로 네가 골라라 같은 느낌? 적성에 안 맞으면 안
안 써도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했어 같은 느낌이 드네요. 또한 리우 무기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격해짐에 따라 불꽃을 일으키고 키울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협회원들 간의 화합을 추구한다 라고 하기에는 료슈는 좀 독고다이긴 했었어요. 근데 뭐 이거는 개인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모두가 그러한 법은 없긴 하니까. 리우 이상의 인격 스토리에 제식 무기에 대한 설정이 자세히 밝혀졌는데 6가로 처음 입단하면 제식 장갑을 받고 8급권 등 리우의 무술을 익히는 것이 시작. 이후 4과에 오르면 추가로 수도를 배우게 되며 3과부터는 승급할 때마다 한검, 언월도 등의 무기를 수여받는다고 한다. 이상의 회상에서 딱히 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면 2로 이야기한 걸 보면 수도를 익히는 것은 사실상 강제되는 과정인 듯하다. 이상의 추리에 따르면 이는 강한 무기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수양을 거듭해 리우의 정신에 관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차근차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측측되었다. 군인의 과거에 빗대어 홀로 불타는 장작은 불이 꺼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어지지만 혼자 싸우는 경우 한번 격정을 잃으면 다시 주도권을 잡기 힘들지만 여럿이 불타는 경우 한쪽이 꺼지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 여럿이 있다면 동료를 지키는 등의 이유로 다시금 격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런 리우의 정신을 주입시키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고 한다. 제가 리우 이상을 안 들고 있어서 몰랐네요. 물론 어디까지나 쓸 수 있다이며 협회원 개인마다 숙련도와 적성, 취향 등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니 1, 2과 소속이더라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 한 종류의 무기나 무술만 고집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남부지부 1과와 2과의 부장을 제외한 간부급 인물들은 권법만 사용한다. 맞아요. 근데 이거 조금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실에도. 뭐가 비슷하냐면은 군대에서 장성급으로 승급을 하게 되면은 검을 받습니다. 상정검, 원스타가 받는 검입니다. 약간 그것과 조금 비슷하네요. 물론 군대에서 받는 검은 진짜 그걸로 사람을 썰고 베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받는 게 아니지만은 약간 계급이 올라갈수록 무기를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 비슷하네요. 이런 부분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군요. 반드시 쓸 필요가 없다는 거는 나름의 배려인 것 같다. 하긴 그걸로 더 못 싸우면 안 되니까 당연히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죠. 리우 협회의 책 이야기. 리우를 이끄는 지도자가 승패에서 중요히 따지는 건 기세지 개인의 능력이나 힘을 문책하지 않습니다. 그 기세는 아무리 힘이 없는 물일지라도 질풍처럼 흘러 무거운 돌을 표류하게 합니다. 따라서 능력 있는 지도자는 좋은 해결사를 택하고 그 후에 기세를 주는 법입니다. 여기서 좋은 해결사란 힘이나 실력 따위가 아닙니다. 물론 높은 과일수록 이도 중요한 법이지만 가장 중요히 여기는 건 지도자의 전투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거겠죠. 메이와 세실이 있는 이과는 조심스럽지만 현명합니다. 이는 로엘 부장님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죠. 힘으로 따지자면 당연 1과가 우세하겠지만 전략으로 봤을 때는 각자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과가 높으면 전투력이 높은 건 당연하지만 반드시 높은 과가 우수한 성적을 낸다라는 건 또 아니네. 되게 의외지 않아요? 전면전 특화니까 무조건 힘일 줄 알았는데 막 그렇진 않다 생각보다. 무기나 무술 말고도 저희를 보호해주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의상이에요. 겉보기에는 화려한 금장식이 새겨진 옷으로 보이지만 해결사들의 옷은 보통 의상이 아니죠. 상대적으로 높은 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M사 특이점의 월광석을 포함한 의상을 입어야 합니다. 물론 이건 리우만의 특이점이 아니므로 다른 해결사나 조직도 입고 다닌다고 하고요. 월광석은 금빛으로 빛나며 옷에 금박을 입히거나 장식으로 만들어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월광석은 장신에 가하는 공격, 압박, 간섭 등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혹은 외부에서 들어오며 겪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해주거나 막는 역할을 합니다. 월광석의 원리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목적, 생각 등을 증폭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통을 잊게 해주거나 거대한 장벽을 만들 듯 정신을 단단하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뒤틀림인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은 것도 다 이 옷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뒤틀림 보면은 정신적 피해를 받나 원래? 약간 좀 환상체를 봤을 때 느낌이려나? 처음 환상체 보면은 뭐야 저거 하면서 막 패닉하잖아. 그런 맥락인가? 리우는 전쟁 전문 전투협회입니다. 오직 승리라는 목표를 위하는 곳이죠. 하지만 승리라는 것이 반드시 싸워서 쟁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길은 적이 싸우려는 의도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의지를 잃게 하고 그 다음에서야 적의 병사를 공격하는 것이죠.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먼저 전쟁을 일으킨 후에서야 승리를 바라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승리할 길을 확보한 후 전쟁에 참여한다. 리우는 항상 이긴 상태로 싸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을 짜고 질 수밖에 없는 적을 상대하는 셈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이길 수 없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돌진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은 아닙니다. 전략을 통해 승리를 내다볼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죠. 따라서 아군의 전력과 적군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이대로 진격해도 될지 후퇴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오 부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용병은 속이는 것이다. 나아갈 듯 하면서도 방어하고 찌르는 듯 하면서도 내리친다. 배를 깐 듯 하면서 발톱을 세우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해서 적이 우리를 얕봐 교만하게 만든다. 적이 분노하면 소란스럽게 해 교란하나 우리가 분노에
휘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이 이기는데 필요한 것은 분노지만 자신의 감정이 몸을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됨을 명시하고 적의 분노를 이용하라고. 이게 아무래도 감정이 좀 격해지는 협회다 보니까 이런 감정적인 얘기가 좀 많네요. 근데 좋은 얘기 좀 많은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림버스 친구들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건데 저는 제일 먹방을 잘 찍는 협회라고 생각합니다. 리우 협회 애들이. 일단 이스마일 우육면, 로자 여러 가지긴 한데 뭐 만두 먹고 있었던가 이상도 먹고 있었는데 홍루에 먹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차를 마시고 있죠. 아, 네, 이상은 안 마시고 있네요. 아, 이상 뭐 마시고 있네요. 이 뭐야? 이거 혹시 민트 차야? 이거 혹시 세븐 협회에서 먹던 거 혹시 여기서 먹고 있는 거니? 아, 이건 좀 파악이 안 되네. 여튼 뭔가 먹고 있죠. 제가 봤을 때 협회 중에서 제일 먹방을 많이 찍는 협회인 걸로 알고 있어요. 헤맨팡팡 갔다 왔구나 너. 야, 씨, 그건 좀 부럽다. 나 일본에 살고 있어서 헤맨팡팡 못 가는데. 아, 이건 진짜 좀 부럽다 야, 로자야. 그리고 이스마일은 우육면, 만두도 있네. 진짜 잘 먹어. 근데 잘 먹어야 하는 협회긴 해. 전면전이 특화인데 체력 달리면 안 되거든. 얘네들이 땀도 제일 많이 흘리고 운동량이 제일 많아야 하겠죠. 모든 협회 다 통틀어서 싸움만 하는 애들인데 많이 먹고 힘내야지. 얘네 왠지 대학생들 캠퍼스 같은 거 보면요, 다 같이 술 마시고 음식 먹고 모임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그러잖아요. 얘네들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 약간 리우 협회 같은 애들 보면은 캠퍼스 커플 대학교 생활 같은 게 좀 생각이 납니다. 대학교 가면 이제 보통 같이 친구들을 만나고 뭔가 같이 많이 먹고 뭔가 같이 놀고 그러잖아. 분위기가 완전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감정을 좀 격하게 고조시키고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야 되다 보니까 동료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약간 좀 대학생들 캠퍼스 라이프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같이 즐기고 먹고 놀죠. 다 같이 노는데 대학교 캠퍼스 커플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애들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이 놀고 먹고 뭔가 활동을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에서조차도 다대다 전면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동료도 같이 보고 상대방도 보면서 서로 권황도 같이 파악 좀 하고 도와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우정도 우정인데 사랑의 싹 같은 것도 좀 자주 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리우 협회는 이제 라이브러리 루이나 전작에서조차도 커플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커플이 있었어요. 물론 도시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지만, 근데 굉장히 훈훈한 걸 많이 보여주는 협회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시협회 분위기랑 완전 180도 달라요. 전략도 180도 다른데 분위기도 180도 다릅니다. 샤오 부장이 막 슬플 때 미리스가 멘탈 케어 해줬거든요. 나 근데 그거 보고 남편 잃어서 미리스가 NTR 각 잡고 있는 줄 알았어. 이제 우리 부장님 남편 잃었네. 아, 이거 이 자리 이제 내가 한번 좀 차지해봐도 되겠지 하면서 나는 입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음해한게 돼버렸고요. 사실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 감정이 격하다면서 여러 감정 중에서 당연히 드라마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 그래서 뭐지 NTR 하나? 하고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NTR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 아니야 사실? 사내연애 허용해주잖아 여기. 그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왜 감정이 격해지긴 하잖아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농후. 모든 협회 중에서 그나마 있을 법하지 않아요? 쉔크 협회보다도 땀 흘리면서 같이 수련하는 시간 더 많을 텐데. 쉔크 협회는 솔직히 남남이잖아 1대1이라 가지고 그냥 직장 동료 이런 정도잖아. 근데 리우 협회는 진짜 모든 걸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연애도 연애인데 NTR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물론 음해라고 하면은 맞긴 맞는데 가능성 있지 않아? 얘네들이 제일 감정이 격해진다면서 최고로 격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분노할 때거든요.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농후한 것은 아무래도 리우 협회가 아닐까 싶어요. 모든 해결사 사무소 전부 다 통틀어서. 하지만 나는 조금 보고 싶을 것 같아. NTR 드라마 나오는 그런 시츄에이션 순애도 좋은데 그런 드라마 같은 것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리우 협회 연애를 좀 굉장히 끈적하고 힘들게 한다면. 대환영 NTR 좋아하시는구나. 삼각관계도 좋아. 삼각일까? 다대 단대 삼각에서 끝날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NTR 하면 아마 C협회부터 보낼 것 같은데. 와, 씨 천재다 씨. 와, 그러면은 C협회 개꿀이잖아 씨. C협회는 와 재미 좀 많이 보겠는데. 리우 협회에서 이제 C협회한테 의뢰해가지고 내 동료 죽여줘 하는 거지 씨. 와, 얘네들 180도 다른 애들이지만 서로 협력관계 할 수 있을 것 같다 비즈니스적으로. 대단한 생각인데 생각해보니까. 그걸 알고 더 높은 등급 C협회 해결사가 고용하고 C협회도 팬이 있지 않을까? 리우 협회 안에서 서로 배팅하는 거지. 너 누구랑 이어질 것 같아?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파우스트랑 이상이랑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꼴알목 같은 녀석이라고. 파우스트는 히스클리프랑 이어져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토론이 있지 않을까요? 다들 취향을 잔뜩 공유하면서 전쟁이나 꼴알목들아 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겠죠. 리우의 감정의 고도는 다른 협회를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상상하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재밌다. 씨. C협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C협회 암살 위주의 협회입니다. 그래서 리우 협회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협회예요. 아 근데 나는 이런 드라마가 나온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순회가 아니라 가지고 욕을 많이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옛날부터 NTR은 역사적으로 재미가 보장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이미 몇백 년 전부터 계속 애용해왔던 장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현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픽션은 픽션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 아시겠죠? 리우협회 삼각관계. 일단 엔딩은 어떻게든 엔딩 날 줄 알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불타 죽겠지? 엔딩은 이미 결정된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제일 많은 얀데레를 수출하는 협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기타. 림버스 컴퍼니 출시 이후 수감자들의 인격 스토리를 통해서 협회 내부의 분위기가 자세히 밝혀지면서 복지가 가장 좋은 협회라는 평을 받게 되었다. 근데 많이 먹고 잘 지내는 건 복지랑 좀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패한 상부에 의해서 혹사당하는 C협회와 사용자와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는 제바찌 협회와는 달리 리우 협회는 인격 스토리에서 수석 해결사들이 대부분 원본 수감자에 비해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아 그건 그렇네 확실히. 리우 협회 메르소는 매우 수동적이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메르소들과 다르게 후배 해결사의 훈련을 도와주며 옅은 미소도 지어주는 등 인간적인 성격으로 묘사되었다. 원본인 수감자 메르소는 물론이고 W사 메르소, 장미 스패너 메르소도 감정이 거의 거세된 수준이며 N사 메르소는 아예 광신화가 되었는데 무뚝뚝한 성격 때문인지 광신적이기는커녕 신앙에 대해 고대하는 지경이다. 리우 협회 그레고르. 연기 전쟁의 PTSD와 폭주하는 벌레팔에 시달리는 수감자 그레고르와는 다르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일할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한량으로 나왔다. 맞아. 팔도 의수지만 어쨌든 사람 팔이죠. 이스마엘. 피커드호 시절의 트라우마로 감박증에 시달리는 수감자 이스마엘과는 다르게 다른 협회들과 그다지 잘 어울리지 못하지만 미식을 즐긴다. 맞아. 잘 먹긴 해요. 우육면 먹고 싶어 했는데 막 이랬죠. 로자. 리우 협회 부장 로자는 리우는 모두 가족이라면서 멘보샤를 입에 한가득 물고 행복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멘보샤인지 몰랐네. 내가 까먹었나봐요. 이상. 함께함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타인과 대화하고 이해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높은 과로 승급함과 동시에 구인의 시절의 아픔을 이겨내고 동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모습을 보인다. 다크서클이 없는 건강한 인상인 건 더. 근데 진짜 정신적으로 엄청 건강해지나 보다. 그쵸? 요슈. 화목과 조화를 내키지 않아 하며 협회원들과 교류를 하지 않으려 하지만 예술을 추구하는 방식이 남을 써는 것에서 자신의 육체를 달려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긍정 맞지 이거? 뭐 하긴 원래 죽이고 다녔는데 사람들. 안 그러고 그냥 단련하는 거면은 건강하긴 하네 확실히. 긍정적이긴 하네. 이는 리우 협회가 단체 패싸움과 같은 대규모 전면전 특화 협회여서 개별 인원의 역량을 팀과 함께 이뤄야 하는 만큼 조화와 화목을 추구하는 성격의 협회이기에 사람 냄새가 가득한 인간미 넘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건 맞아. 라이브러리 루이나에서도 산의 만두 만들기 대회가 언급되는 등 다른 협회에 비해 여유로운 면모가 많이 부각된다. 근데 이건 진짜 분위기 좋다. 그쵸? 그나마 이와 유사하게 세븐협회. 여기서는 산에 홍차 동아리가 존재하며 이들은 취미로 협회 내에서 카페를 운영한다. 그건 맞아. 근데 전 개인적으로 민트 차는 좀 이는 전쟁이라는 담당 업무와 감정에 비례해 강해지는 협회 장비들의 특징 등이 겹쳤기 때문인 듯하다. 해결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차피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라 업무가 특별히 부담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다대다 전투 특성상 전우회나 협동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개개인의 감정을 존중받는 여유가 없는 다른 해결사들과 다르게 리우 협회는 무기의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협회원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과 인원들은 부장에 대한 믿음 하나로 협회를 등지고 도서관으로 따라올 만큼 서로 깊은 동료애를 가지고 있고 로엘은 측근인 메이와 세시를 동생처럼 친근하게 기대하고 있다. 혼밥을 하는 리우 이스가 특이한 것으로 묘사되는데 산청투성이로 고생하는
시이스와 비교해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상하관계가 확실했던 다른 협회들의 모습을 보고 오면 놀라울 지경. 다만 아무리 그래도 해결사 협회인 만큼 이러한 운영 방침에 무언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법 있다. 뉴 로자의 스토리에서도 서로 화목하고 대장이 나서 전면 돌파하는 전투 스타일이 강하지만 대장이 쓰러졌을 경우 후폭풍에 암시하는 불길한 대사가 있으며 림버스 컴퍼니에서 리우 협회의 담당 죄악 속성이 분노와 세격인데 단순히 불의 색깔인 붉은색과 주황색을 고려하며 측정한 것일 수도 있지만 최종 문서에 있는 두 죄악의 의미까지 고려하여 일부러 서로 아끼도록 해서 자멸을 각오하고 전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유도하는 것은 아니냐는 추측이다. 분노의 경우 아마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타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화, 세격은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강요를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라오르의 리우 협회의 인물들도 두 면모를 전부 보였다. 그건 맞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깊죠. 이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 리우 협회가. 최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리우 협회 들어가면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연애 생활 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협회나 날개나 아니면 품은 세계관의 설정 혹시 있으신가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실 바랍니다. 저는 항상 모든 댓글 전부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랑 드립, 특히 재미있는 댓글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자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